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별로 신동치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참고할 만한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이번 시간에는요 조원 CNI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자구도 일대의 적합도를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다시 1위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27.9%, 그 다음에 이재명 26.4%, 이낙연 14.9%, 그 다음에는 홍준표가 13.5%, 추미애 3.1%, 윤석열 3.0%, 최재형 2.4%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다시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별로 민주당 후보의 적합도를 쭉 볼 때는요, 역시 이재명이가 1등입니다. 34.9%고, 그 다음에 이낙연 32.6%, 그 다음에 박용진이가 5.9%, 추미애가 5.7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윤석열이 33.4%, 그 다음에 홍준표가 31.1입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11.7%, 그 다음에 황교안이 3.5%, 그 다음에 원희룡이가 2.6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양자 대결을 보면요, 윤석열하고 이낙연하고 붙으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다 이겨요. 윤석열은 42.6대 이낙연은 31.1이고, 또 이재명이가 붙으면요, 윤석열은 40.4대 이재명이가 39.5, 아주 초박빙입니다. 이재명과의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홍준표가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홍준표가 이낙연은 이깁니다. 31.0대 30.0. 자, 그런데 이재명이와 붙으면요 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홍준표가 33.9대 이재명은 36.4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원 CNI에서는요 당선 가능성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적합도면에서는 윤석열이 1등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이가 1등입니다. 33.6대 이 윤석열은 32.0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이는 당선 가능성 10.6, 그리고 홍준표가 당선 가능성은 13.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우선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아무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후보들 1, 2, 3등 이 후보들의 지지 지역과 연령별 특성, 그리고 또 역선택 또는 이 외연의 확장,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선 이 대선 후보도에서 윤석열과 이재명과 이낙연, 홍준표를 이 4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 지역별 특성을 보면요, 서울 지역에서는 윤석열이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이재명, 3등이 홍준표, 이낙연이가 4등입니다. 이거 다자구도에서요. 이 등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윤석열이 1등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이재명이가 1등입니다. 31.0대 0대 윤석열은 27.7, 그리고 이낙연이 14.7, 홍준표가 11.8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는 윤석열이 1등입니다. 34.5대,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5.0, 그 다음에 홍준표가 13.2,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12.3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는요, 1등이 이재명 42.8, 이낙연이 26.0, 그리고 윤석열 9.7, 홍준표 9.3입니다. 그리고 TK 지역에서는요, 윤석열이 1등입니다. 41.1, 이재명은, 그 다음에요, 대구 경북에서 2등이 홍준표예요. 19.6.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홍준표와 윤석열 간의 격차가 거의 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3등이 이제 이재명 15.7, 이낙연은 9.5입니다. 그 다음에 PK 지역에서는요, PK 지역에서도 윤석열이 1등입니다. 29.4.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6.0입니다. 그리고 3등이 이낙연 13.4. 그리고 홍준표 11.5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네요. 대개 PK에서는 홍준표가 1등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다자구도지만 이거 조금 이상해요. 그 다음에 강원 제주는 윤석열이 1등 26.0이고요.
그 다음에가 홍준표가 2등입니다. 14.6.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14.3. 이낙연이가 12.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별로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비교를 해보면 우선 20대의 경우에는요, 홍준표가 1등이에요. 압도적입니다. 30.6. 그리고 2등이 이낙연 16.4. 3등이 이재명 16.0. 그리고 4등이 12.8.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요, 이낙연이가 1등이에요. 24.0.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등 21.9. 3등이 윤석열, 4등이 홍준표. 그 다음에 40대에서는요, 이재명이 1등입니다. 13.9. 그리고 40대를 윤석열이 2등하고 있어요. 16.7. 그리고 3등에 이낙연, 4등에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50대의 경우에도 이재명이가 1등입니다. 35.1. 윤석열 2등 34.4입니다. 그리고 3등 이낙연, 4등 홍준표.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경우에는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45.0. 이재명은 20.7. 그리고 이낙연이 13.1. 홍준표가 6.7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역선택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이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면 당연히, 이 이재명이가 1등이지 54.1. 그 다음에 이낙연이 30.7. 그러고 홍준표가 2.5. 그 다음에 윤석열이 1.7입니다. 다자구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요, 윤석열이 압도하고 있어요. 55.3. 그리고 홍준표는 26.3. 이낙연은 2.5, 이재명은 1.8입니다. 나머지는 열린민주당 하나만 참고로 국민의당 하고요. 국민의당 지지층은요, 윤석열이 52.4, 그 다음에가 홍준표 9.3, 그 다음에가 이재명 6.5, 그 다음에가 이낙연이 4.8. 그래서 이 국민의당은 윤석열 총장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독점 거의.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이재명이가 독점해요. 68.8. 그리고서 이낙연이가 7.0, 그 다음에 홍준표가 3등 5.1, 4등이 윤석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이제 당선 가능성, 뭐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당선 가능성은요, 다자구도에서 적합도는 윤석열이 1등,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이가 1.6% 차이로 1등을 하고 있어요. 33.6대 윤석열 32.0, 그리고 홍준표가 13.6,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10.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민주당 후보의 대선 이 적합도, 이재명 34.9, 이낙연 32.6, 두 사람만 놓고 보면요, 지역별 대결에서는 서울에서는 이낙연이가 이겨요.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이재명이가 이깁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이재명이가 이깁니다. 전라도에서 마저도요, 52.3대 31.9로 거의 20%는 앞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TK 지역에서는 이낙연이가 앞서고, PK 지역에서는 이재명이 앞서고요. 강원, 제주도 이낙연이가 앞섭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구조로 보면 20대에서는 이낙연이가 36, 그 다음에 이재명이 30.3, 그 다음에 30대도 이낙연 쪽으로 몰려있어요. 42.8대 25.3. 40대에서부터 이재명으로 넘어갑니다. 46.1대 30.0. 그 다음에 50대도 마찬가지. 60대는 거꾸로 이제 이낙연이가 앞서네요. 이재명이가 앞서네요. 29.7대 29.0. 자, 여기에서는요, 뭐 역선택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만. 집토끼, 그러니까 뭐 집토끼든 뭐 집 안 토끼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딱 볼 때 윤석열 33.4, 그 다음에 홍준표가 31.1, 그래서 2%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추격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11.7, 황교안이 3.5, 원희룡이 2.6, 하태긴 2.0, 최재형 1.7, 안상수 0.9가 되는데요. 이걸 지역별 배경으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요, 홍준표가 리드하고 있어요. 32.5대 윤석열 28.7.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는요, 윤석열이 앞섭니다. 35.8대 27.4. 충청도에서도 윤석열이 앞섭니다. 38.9대 31.1.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요, 여기에서 호남에서는 홍준표가 많이 앞서요. 33.7대 18.9입니다. 근데 TK로 넘으면 다시 윤석열 41.9대 33.6. 그 다음에 PK 쪽으로 넘어가면 홍준표가 35.5, 그 다음에 윤석열이 32.6입니다. 강원, 제주는 윤석열이 40.5,
그 다음에 홍준표가 26.4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특징을 보면요. 20대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홍준표가 우세합니다. 46.5 대 17.8. 자, 그 다음에는요. 30대의 경우에도 홍준표가 앞서요. 39.4 대 25.7. 40대도 홍준표가 앞섭니다. 35.8 대 24.6입니다. 그 다음에 50대, 60대는 윤석열이 앞섭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요. 홍준표가 35.7인데 비해서 윤석열은 9.1밖에 되지 않고 유승민이가 또 높아요. 21.0.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이 58.8 거의 더블입니다. 홍준표 27.8 유승민 3.6입니다. 자, 정의당을 볼 때 정의당은 홍준표가 34.2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32.0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15.8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 여기 안철수당이죠. 65.3 그 다음에 홍준표 17.4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보면요. 열린민주당 홍준표가 33.0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22.7 그 다음에 윤석열이 9.8입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이 역선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가상대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전부 이기고 홍준표는 이낙연만 근소하게 이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이 조금 이제 궁금하실 것 같네요.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 44.5, 부정평가율이 53.7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31.8, 국민의힘 지지율은 36.6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론조사는 마치고 지금 조원 CNI고요.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는 지난주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응답률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요. 이 김건희 지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 그런데 오늘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장을 청구해서 6일날 실질 심사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이 뇌물수수 사건 이걸 뭐 2012년도 13년도의 사건인데 아직도 계속해서 다시 수사에 들어갔어요. 이미 무혐의로 다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 윤우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압수수색도 하고 전부 다 해서 이제 윤우진 맞자면 윤대진의 형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이 보도 과정에서요. 이러한 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우진 측근까지 체포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윤우진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원장이 최근 들어서 이 윤우진 이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야 나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커트릴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러한 박지원 원장의 경고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스피드를 내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논문을 좀 조사하라. 그래서 동문 200여 명이 졸업장을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지금 고발사주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고발사주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뭐 이미 결론 났다면 가만히 있을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수사정보 이 담당관실 단순하게 고발 사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윤석열 총장 때 관련해서 과연 어떤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느냐 수사정보관실이 말하자면 직권남용 혐의를 한번 캐보겠다는 거예요. 사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캐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발사주 그 다음에 이 수사정보정책관실 하면은 이 장모 문건을 만드는 거 이 장모 대응 차원에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시 하고 있는 거죠 여권에서. 그런데 장모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부 다 훑어보고 있다. 예.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 담당실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 내용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뭔가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흔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조성은 씨가. 근데 윤주처럼 이 스마트워치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보고 신변보호, 이거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또 이 페북에 올려놨어요. 조성은 씨가. 그래서 올렸다가 다시 또 이 페북을 지웠습니다. 왜냐면은요, 신변보호용 이 스마트워치의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가 작동법이 경찰의 기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페북 올리는 걸 좋아하는 조성은이가 결국은 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도 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뉴스를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또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칼럼 하나를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강천석 칼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대통령답지 않은 분을 찾습니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 찾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독일의 경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독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르켈 총리를 말하자면 메르켈 총리만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떠나게 되니까 야, 이 메르켈 이 전임자 같은 후임자를 찾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독일과 정반대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적 상황을 보고 지금 문재인 닮은 사람은 절대는 다시는 안 된다. 이런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이 강천석 칼럼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정의 실패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는 그만큼 국정을 전반적으로 잘 끌어왔다. 이런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를 예를 들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매출 1조 5,200억 원에 순익 5,110억 원을 순익을 기록한 공기업인데요. 최근에 인사를 한 거 보라 이거예요. 사장으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부사장으로는 민주당 의원 보좌관, 상임 감사는 총리 공보실장, 비상임 이사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이러니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가 자신이 설계했다고 자랑한 판돈 1조 원 규모의 화천대유 도박장에 수많은 얼굴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 특검, 야당 의원, 여당 의원도 이제 곧 나올 듯하다. 그러면서요, 당첨자가 누가 될지 미리 알고 하는 도박이니 일종의 사기 도박이다 이거예요. 진짜 주연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국민 여러분, 분노와 통증을 느끼십니까?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화나고 아파야 희망이 있다. 예, 여러분들 참 의미진진한 아주 의미심장한 칼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한번 이 조선일보 오늘 논설입니다. 이 강천석 칼럼 대통령 닮지 않은 분을 찾습니다. 꼭 좀 읽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